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역으로부터 어, 분수꼴로 체를 만드는 그러한 분수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러한 이제 체를 우리가 분수체 혹은 상체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정수가 정역인데, 정수로부터 그러니까 유리수체를 만드는 과정이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러한 방법, 즉 유리수라고 하는 것이 정수로부터 만든 이제 분수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일종의 환을 이제 확장을 이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확장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 유리수체가 정수를 다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따져고 보면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아이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일종의 동치류들을 이제 집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수들은 이제 뭐 A가 정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A 자체가 이런 분수꼴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정수 A가 유리수에 포함된 거라고 간주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A를 이제 분수로 생각을 한다면 1분의 A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정수가 이제 유리수에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정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분수체를 만들게 되면 정역에 있는 원소들의 모습과 이 분수체에 있는 원소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즉, 분수체에 있는 하나하나의 원소들은 이제 이것 자체가 동치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에 포함되는 녀석과 F에 포함되는 녀석을 뭐 비교 자체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전혀 모습이 다른 그러한 원소인데요. 자, 우리가 정수가 유리수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D에 있는 한 원소 A가 있을 때 그 녀석하고 F에 있는 동치류인 1분의 A를 생각을 하면 결국 같은 역할을 하는 원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수적으로 환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아이소몰피즘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아이소몰피즘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D에서 F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대응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한 대응 일종의 아이소몰피즘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A라고 하는 그 뒤에 원소가 있으면 F에 있는 그 분수 중에서, 즉 동치류 중에서 1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을 대응시키는 이러한 함수 파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가 그러면 일종의 물론 이제 F 전체로 가는 온투는 아닐 텐데 일반적으로, 하지만 파이가 홈모피즘이 되고 그리고 1대1 대응이 된다면 D하고 파이의 이미지는 치역은 결국은 이제 동형이 되겠습니다. 즉 만일에 이런 사실이 성립한다면 D에 있는 한 원소와 F에 있는 한 원소 중에서 1분의 A,
라고 하는 이 분수는 결국은 이제 같은 역할을,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원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정수가 유리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에서 A하고 1분의 A를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하면 그런 입장에서 A가 F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phi라고 하는 이 함수가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호모모피즘이 되고 1대1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i of a는 1분의 a로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호모모피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에 있는 두 원소를 더했을 때 어떻게 대응되는지 생각해 보면 phi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요. 자,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F라는 이 분수체에서의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1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대각선 곱하면 A 곱하기 1, A가 되고요. 또 대각선 곱하면 1 곱하기 B, B가 돼서 결국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제 곱셈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보존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F라는 분수체에서의 곱셈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곱셈도 연산을 이제 보존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대1이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phi A와 phi B가 같다고 하죠. 그러면은 1분의 A와 1분의 B가 F라는 분수체에서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두 개의 분수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같은 동치류라는 것인데요. 즉 그렇다는 얘기는 A, 1이라는 순서쌍과 B, 1이라는 순서쌍이 물결인 그런 동치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자, 이 의미는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hi는 호모모피즘이고 1대1입니다. 물론 onto는 뭐 일반적으로 되진 않을 텐데요. 자, 따라서 D와 이미지는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형 관계로부터 자, 물론 이제 치역이죠, 이 녀석이. 이미지 오브 phi입니다. 그래서 D에 있는 원소 A 자체가 F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A하고 이러한 동형관계에 의해서 1분의 A를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분의 A가 F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한 동형관계를 통하면 A가 F에 속한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형관계 입장에서 이런 포함관계를 생각해보면 결국 D가 F에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즉 F라고 하는 것은 정역 D를 포함을 하면서 체가 되는, 즉 정역 D로부터 D를 포함하는 체로 확장을 하는 방법이 바로 분수체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역의 원소 A와 분수체의 원소 1분의 1을 이제 같은 걸로 간주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서 D를 F의 부분집 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부분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포함 관계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그 A와 1분의 A를 이제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F라고 하는 이러한 분수체에 있는 분수들을 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분수 두 개의 이제 곱셈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1분의 A라고 하는 것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사실은 1분의 B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분의 A를 이제 A로 간주를 할 수가 있고 1분의 B를 이제 B로 간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B분의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 곱하기 B의 인버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정역에서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역에 있는 이제 원소들을 포함을 하는 넓은 그 분수체를 생각을 하면 그 분수체 입장에서 이제 역원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이제 1분의 B의 인버스를 이제 B의 인버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A하고 1분의 A를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따라서 F의 이제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A 곱하기 B 인버스라고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방법을 나타내면 F라고 하는 분수체 원소들을 이전과 같이 분수체들의 집합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앞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해도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명확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할 텐데요. 자, 이때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이러한 그 정역으로부터 분수체를 만드는 과정을 정확하게 정수환에 적용을 해서 얻은 것이 이제 유리수체죠. 유리수체의 원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지금까지 항상 이제 분수를 써왔는데 이 꼴이 정확하게 분수체에 있는 그러한 원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정역은 이 경우에 정수환이 D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또 다른 이러한 이제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 M이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에 2차체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Q 루트 M 생각을 했었죠. 이것을 써보면 U 플러스 V 루트 M의 꼴을 다 모아둔 건데 U, B는 유리수 생각한 것이죠. 자, 이런 2차체와 유사한 것으로서 G를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이제 M에 대해서 즉 완전 제곱이 아닌 양의 정수거나 혹은 음의 정수인 M에 대해서 G 루트 M을 생각을 할 때는 A, B가 정수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정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정역이니까 이 녀석을 정역으로 택한 다음에 이 녀석으로부터 분수체 F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F를 G 루트 M으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분수체라고 하면 이 F하고 Q 루트 M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F에 있는 원소들의 꼴을 먼저 생각해 보면 네. 자, D로부터 만들어진 분수체이니까 결국은 G에 있는 두 원소를 이제 그 분수꼴로 만든 것들이 F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물론 A, B, C, D는 정수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은 이 D라는 정역에서 0이 아닌 원소인 거니까 이게 0이 아닌 경우는 C하고 D가 동시에 0은 아닙니다. 즉 C가 0이 아니거나 혹은 D가 0이 아닌 그러한 C, D에 대해서 이러한 꼴의 원소 그 분수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러한 F 아닌 분수체에 있는 원소들인데요. 자, 이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F에서의 이제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C D 루트 M을 이제 곱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이 원소 분수체나 뒤에 있는 분수나 뒤에 있는 분수나 같은 그러한 분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대각선을 곱해보면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계산해 보면 C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M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마이너스 BD M 플러스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AB 플러스 BC가 되겠죠? 그럽니다. 자,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또 이 녀석은 C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M의 제곱 분의 AC 마이너스 BDM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M의 제곱 마이너스 AD 플러스 BC가 되고 다시 그거에다가 이제 루트 M을 곱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것을 보면 A, B, C가 정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 값이나 이 값은 모두 유리수가 되는 것이라서 결국 Q 루트 M의 꼴이 됩니다. 유리수의 루트 M 꼴이니까. 즉, 우리가 만든 분수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Q 루트 M의 원소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두 개의 환이 같은데요. 같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Q 루트 M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F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 U하고 V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정수 AB, 정수 CD에 대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 B, C, D는 정수고요. 물론 B하고 D는 B도 0이 아니고 D도 0이 아닌 그런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은 우리가 이제 그 Q 루트 M에서 연산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 B, D 분의 A, D 플러스 BC 루트 M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그 분모가 이제 BD지만 이 녀석은 0 곱하기 루트 M이 더 더해진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분모에도 정수 더하기 정수의 루트 M, 분자에도 정수 더하기 정수의 루트 M 형태의 이제 꼴이 되는 이제 분수가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분자나 분모나 G 루트 M의 원소가 되죠. 따라서 G 루트 M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분수체 F의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Q 루트 M이 사실은 F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하면 결국 우리가 만든 이 G 루트 M으로부터 만든 분수체가 다름 아닌 Q 루트 M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정리해 보죠. 자, 유리수체 Q 루트 M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정역의
분수체다라는 이제 결론을 우리가 지금 얻은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Q루트m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보면은 이게 분모 분자가 G루트m에 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결국 G루트m으로부터 만든 분수체를 F라고 하면 F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함 관계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반대 방향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자, 그 부분은 앞에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하면, 이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Q 루트 M과 G 루트 M으로부터 만든 분수체가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괄호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여기 이 둥근 괄호를 여긴 하고 있고, 이 자체를 표현할 때는, 그 다음에 G 루트m을 표현할 때는 이제 꺾은 괄호, 스퀘어 브레이킷을 쓰고 있는데, 그 차이는, 자, 이 녀석은 체가 되죠, 실제로. 근데 이 녀석은 체는 아니고 정역입니다. 그래서 체에 대해서는 뭐 둥근 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체가 아닌 정역인 경우에는 이제 꺾은 괄호를 쓰는 것이 보통 컨벤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입장에 생각해 보면 D라는 정역으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dx라고 하는 다항식 환을 생각을 해보면 다항식 환도 정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 꺾은 괄호를 쓰고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D로부터 만든 그 분수체를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항식 환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다항식 환에서도 이제 정역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한 경우에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분수체의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D라는 정역이 있을 때 D 위에 다항식환 D of X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D of X도 D가 정역이 되면 정역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체를 만들 때 우리 정역이 필요한데 D of X로부터 이것을 정역으로 택해서 이것으로부터 분수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한 분수체를 우리가 f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d of x의 분수체를 d 위에 x에 관한 유리식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dx에 있는 원소는 다항식들이 원소죠. 자, 근데 dx를 기준으로 해서 분수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 그 분수체의 원소들은 분수인데 분모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dx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즉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유리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리식으로 구성된 체다라고 해서 유리식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녀석을 이제 d of x, 지금 D로부터 만들었으니까, 자, 앞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약간 조금 잘못 얘기한 거는 이제 이 녀석으로부터 만든 것을 이제 그 체라는 의미에서 F라고 쓴 거고요. 네. 그 기호는 이제 D 둥근 괄호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컨벤션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D of X 다항식화는 정역이어서 꺾은 괄호를 쓴 것이고요. 그거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제 분수체는 이것이 체가 되죠. 체라는 사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둥근 괄호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둥근 괄호랑 꺾은 괄호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지 어느 것이 다항식 환인지 어느 것이 유리식 체인지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리식체라고 하고 d of x인데 이렇게 괄호를 좀 이렇게 둥글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리식체 각 원소는 다항식 분의 다항식 꼴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d of 둥근 괄호 x는 유리식체는 다항식 f와 g에 대한 분수꼴, 즉 유리식들을 원소로 하는 그러한 체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정역으로부터 어떤 분수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f라고 하는 체를 생각을 하게 되면 f로부터 f of x라는 다항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항식 환을. 물론 이것도 정역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로부터 이거 왼쪽에 분수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분수체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녀석과 d의 차이는 이제 그 여기 분모 분자에 있는 다항식이 개수가 d에 있는 것이냐, 개수가 f에 있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꼴인데 분모 분자에 있는 것이 d of x냐, f of x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유리식체를 생각을 했을 때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d보다는 d of x, 다항식 환이 d를 포함을 하면서 x나 뭐 2차식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더 오른쪽이 더 크죠. 그 d 자체가 0 하나로만 이루어진 그런 환이 아니라면 d가 0 하나로만 이루어진 환이라면 네, 0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 이런 것들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0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른쪽이 더 많은 원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울 것까지는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 포함 관계도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더 크겠죠? 분수로서 더 일반적으로 좀 늘어났으니까. 자, 그리고 d하고 d of x, d of x인데 이제 이 다항식 환이나 유리식체는 이 정역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역의 단위원인 1이 동일한 단위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수는 그 1을 여러 번 더했을 때 처음으로 0이 되는 게 언제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1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덧셈이라는 연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수는 다 동일하겠습니다. 일치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리식체의 이그젬플로 R of X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실수체를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실수계수 다항식 환을 생각을 하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분수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두 다항식을 이제 분수꼴로 나타낸 것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 fx하고 gx는 개수가 실수인 실개수 다항식입니다. 물론 이제 gx는 이제 0다항식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유리식체에서 간단한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연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1은 x제곱 더하기 x죠. 개수가 1, 1 지금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 일종이고요. 자, x제곱에 x-1이라는 다항식도 뭐 x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것이고 실개수 다항식이 됩니다. 자, 실개수 다항식들을 이제 늘어놓은 것인데 자, 이 녀석을 보니까 위아래 x가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x를 이제 생략하고 일종의 약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유리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유리식체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수체에서 두 개의 분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요 두 대각선의 곱이 같은지를 보는 것이죠. 자, 대각선 곱하면 x제곱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쪽 대각선 곱하면 x제곱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두 다항식은 다항식 입장에서 같은 다항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x 플러스 1이 동시에 똑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약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1분의 x 마이너스 1이라는 분수를 생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같겠습니다. 대각선 곱해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이러한 유리식은 우리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D에 있는 원소와 D로부터 만들어진 분수체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 포함 관계를 우리가 이러한 대응을 이제 같은 것이라고 간주를 하면 D가 F에 포함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이 등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덧셈도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죠? 분모 분자를 곱하면 되죠? 그리고 x 플러스 1에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제곱,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인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 유리식과 같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네, 계산이 네, 맞았죠? 네. 자, 또 다른 이그젬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정수환, 그 다음에 유리식체, 유리수체, 그 다음에 실수체를 생각하고 개수를 이제 각각의 환의 원소로 택하는 다항식들의 환을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분수체를 생각을 해보면, 유리식체가 이제 이 경우에는 다항식 환으로부터 만든 이제 분수체를 우리가 유리식체라고 불렀으니까, 이 유리식체들의 표수는 어떤지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G가 어디 갔나요? 이게 네, 잠깐 이상했는데, 네, 정수환은 다항식 환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에는 유리식체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정수와 유리식의 관계도 지금 성립하니까, 따라서 1이 여기에도 같은 1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R도 마찬가지고요. 표수가 전부 다 같을 건데, 정수환에서의 표수는 1을 아무리 더해도 0이 안 되는 거니까 표수가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다항식 환으로 만든 유리식체에서 특히 GX에서 요 유리식체를 만드는 요 과정과 Q of X에서 Q of X를 만드는 요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G보다는 Q가 클 테니까, 자,
Q of X하고 G of X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지금 각각은 유리식인데 이쪽은 이제 개수가 유리수, 개수를 갖는 다항식들을 이제 분모 분자에 넣은 거고, 왼쪽은 정수, 개수, 다항식만 이제 분자 분모에 넣은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녀석이 이런 포함 관계뿐만 아니라 반대로도 포함이 됩니다. 즉 사실은 G of X하고 Q of X, 즉 분수체로서, 유리식체로서 그 녀석은 같습니다. 물론 G하고 Q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죠. 이쪽 포함 관계는 당연한 거니까 이제 반대 방향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유리식체에 있는 원소는 이제 유리식들을 원소로 하는데, 그 유리식은 분모 분자에 Q of X, 즉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식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F에 있는 제 원소를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AN, XN 일반적으로 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개수가 전부 다 뭐죠? 유리수입니다. 즉 AI가 Q에 있습니다. 근데 Q에 있기 때문에 Q는 이제 정수환으로부터 만든 분수체이기 때문에 AI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약간 뭐 기호가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뭐라고 쓸까요? 네, 알파라고 쓸까요? 알파 i분의 베타 i. 그런 알파 i, 베타 i는 정수입니다. 정수라서 알파, 베타가 그렇게 좋은 기호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들은 즉 정수분의 정수꼴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gx에 있는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그 개수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분모의 일종의 최소 공배수를 분자 분모에 곱한다면 fx에 있는 개수들도 전부 다 정수로 만들고 gx에 있는 개수도 모두 정수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좀 말이 편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2분의 3 전부 다 유리수죠?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2, 3, 5, 2의 최소 공배수인 30이 되나요? 30을 곱하게 되면 숫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15x 더하기 10. 그 다음에 아래쪽은 10인가요? 네. 그 다음에 15, 45인가요? 계산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변형은 하더라도 분수, 즉 유리식 입장에서는 같은 유리식입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어떤가요? 전부 다 개수가 정수죠. 즉 주어진 fx하고 gx의 그 분수를 조금 변형해서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들의 분수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이 성립하는 정수계수 다항식 F0와 G0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원소는 이 G of X로부터 만들어낸 유리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얘하고 얘는 정확하게 같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역 뒤로부터 다항식을 만들어낼 때 미지수 하나만을
혹은 부정원 하나만을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여러 개의 미지수 혹은 부정원을 생각을 해서 다항식 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여전히 이 녀석이 D가 정역이 되면 미지수 부정원 여러 개 있는 다항식들의 모임이 이 다항식 환도 여전히 정역이 됐었고요. 따라서 이 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분수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분수체를 우리가 D의 괄호에 둥근 괄호에 xn이라고 표기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유리식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앞에서는 x에 관한 유리식체라면 지금 x1부터 xn 그 부정원들이 조금 더 늘어난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유리식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역 D 위에 x1부터 xn에 관한 다항식 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다항식환이 정역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정역으로부터 분수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분수체를 D 위에 x1, x2, xn에 관한 유리식체라고 부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유리식체를 나타내는 기호로 D의 둥근 가로에 x1부터 x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리식체에 있는 원소들은 하나하나가 유리식이 되겠죠. 물론 이제 부정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x1, x2, xn에 관한 유리식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즉, 좀 복잡한데 결국은 이제 f하고 g가 그 n개의 그 부정원에 관한 다항식들이 되는 것이죠. 네. 자, f라고 하는 그 체를 생각을 했을 때 그 f라는 체로부터도 지금 했던 일을 이제 비슷하게 반복할 수 있죠. 체는 정역이기도 하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f로부터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게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역으로부터 분수체를 만드는 과정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